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검정고시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로 준비한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고시의 기본 원칙 보도록 할게요. 자, 출제는 어디에서 낸대요?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에서 낸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가지는 교재로 충분히 공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가 어떤지 나와 있습니다. 시험 목적에 부합하는 난이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평가원에 들어가시면요. 거기 출제 방침이 아예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검정고시란 학업의 기회를 놓친 분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자 문제를 내는데 되도록이면 쉽게 내되 어렵게 얻은 학업의 기회를 연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검정고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난이도도 공부한 사람들은 충분히 푸실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고군분투할 내용이겠다는 거겠죠. 마치 여러분들이 흔히 쉽다고 하는 운전면허 필기시험 있잖아요. 공부하지 않으면 특히나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기출문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조차도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필기시험에 떨어지잖아요. 검정고시도 역시 그렇습니다. 검정고시도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출제 수준은 뭐 그 학력에 맞게 나오고요. 세부 출제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최소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예전에는 교과서가 출판사가 국정교과서라고 해서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출판사별로 교과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공부할 내용도 훨씬 많이 늘어났겠죠. 근데 검정고시는 그 중에서 세 가지 교과서가 공통적으로 다루는 거, 세 가지 교과서 이상의 교과서가 공통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 언어를 다루는 경우에는요. 교과서 종류와 관계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생소한 지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더더구나 교과서 외 지문도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를 중점적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국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제가 문제 푸는 요령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소한 지문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정고시 교과별 출제 대상 대목에 대해서 나와 있는 여기는 고절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 제가 좀 더 초절, 중절, 고절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세부 이제 출제 방향이라든지 난이도 여기 나와 있는데 5년간 합격률을 평균 합격률을 고려해서 난이도를 유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5년 동안 대충 보니까 너무 합격률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이도를 좀 더 어렵게 내야겠죠. 합격률이 낮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문제를 어려워하니까 쉽게 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합격률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편이라서 문제도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는요, 혹시 노안이 와서 저는 잘 못 봐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8절지나 되거든요. 8절지는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미술 그림 그리는 도화지 수준으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큼직하니까 예, 잘 보이실 겁니다. 자, 이게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검정고시는 합격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시험들이 다 오지선다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기가 5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검정고시는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출제 문항수가 각각 다른데요. 초졸 같은 경우는 20문제니까 각 문항이 5점이 되겠죠. 중졸 같은 경우는 25문항이니까 각 문항이 4점이 됩니다. 물론 수학은 20문항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배점도 5점으로
다시 높아지겠습니다. 중절하고 고절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고요. 검정고시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요. 각자 본인이 보고자 하는 시험의 시간대를 잘 한번 체크해 보세요. 특히 초절 같은 경우에는요. 3교시밖에 안 보기 때문에 중시 그 이유가 없습니다. 자, 중절 같은 경우에는 3시에 끝나네요. 고절 같은 경우에는 3시 50분에 끝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보는 당일에 가다반을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가다반을 통해서 본인들의 합격 여부를 테스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반이 거의 대부분 정답으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다반을 보고 본인이 합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날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회차, 그러니까 4월 달도 그랬었고요. 지난 회차인 어떻게 해요? 지난해 8월 달에도요. 이의 제기가 있었어요. 이 문제 이상해요 하고 이의 제기를 했지만 이의 제기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가다반이 곧바로 정답으로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날 당일날에 맞춰 보시면 그게 본인의 합격 여부로 곧바로 직결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가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해당하는 시도교육청에다가 전화 문의를 하시면요. 대표 전화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공무원에게 이제 연결해 드려요.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되게 친절히 답해 주시니까요. 그렇게 본인들이 원하시는 거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교과목이 나왔어요. 앞서 제가 뒷부분에서 이야기 드릴게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초절은 6과목이에요. 필수 4과목 보이시나요? 선택 이 중에서 2과목 고르시면 됩니다. 보통은 도덕을 하나를 넣고 나머지 과목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졸 같은 경우에는 6과목이고요. 필수 5과목이고 선택은 이 중에서 한 과목 고르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도덕을 많이 고르십니다. 그 다음에 고졸은 7과목이고요. 필수 6과목이고 선택은 이 중에서 한 과목 고르시는데요. 보통은 도덕을 많이 고르시는데 요즘에는 기술과정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도덕에서 이제 거기에 윤리 사상가가 좀 들어가면 외울 게 많아서 그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각자 경향에 맞게 자기의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자세하게 출제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앞서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2015년도 개정 교과서 안에서 출제가 되니까요. 네, 본인들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짧게나마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요. 혹시나 그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때 고려해서 영상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이 영상 다 보시는 분들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